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탑승해서 일본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에 대한 기록 영상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제 카운터가 이전을 했고, 그리고 이날 이제 라운지도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안내가 돼 있어서 그 체험을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석 신청해서 인천공항 2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현장에 도착해서 아시아나 카운터 확인을 하니까 J열, H열, G열 이렇게 이제 아시아나 카운터가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J열 도착을 하니까 그 현장에서 발권할 수 있는 카운터가 J열 쪽에 있었고, 그 옆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석 상담 받을 수 있는 카운터들이 이제 당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J열 쪽으로 먼저 찾아갔고요. 직원분 만나서 이제 비즈니스석 체크인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았고,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참 물어봤습니다. 지금 라운지 현재 저희가 지금 프레스티지 라운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다 혼잡해요 사실 안에가. 프레스티 라운지를 대한항공 걸 다 쓸 수 있는 네, 이제 마일러 거죠. 라운지 빼고, 네, 네. 다 가능하신데 지금 세 군데 다 지금 복잡하다는 말씀. 네. 동편에 새로 오픈했다는 네네. 그 라운지가 맞아요. 여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터미널에 있는 라운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운영 중이긴 한데 이제 아직 그게 어떻게 될지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직원분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여행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대기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공항에 평소보다 엄청 여유 있게 갔거든요. 라운지 좀 여유 있게 이제 이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일찍 도착을 하긴 했는데, 라운지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용이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인 카운터를 좀 빠르게 돌아봤습니다. H열 카운터 쪽에 보면 이제 평상시 운영할 때 이제 체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카운터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마지막 G열 쪽으로 오면 또 셀프 드랍백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운터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체크인 카운터 좀 여유 있게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라운지가 이제 급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출국 심사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자, 면세점 들어왔고 이제 대한항공 라운지를 찾아서 이제 이동을 했죠. 기존에 대한항공 라운지가 총 4군데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제 1등석이나 뭐 마일러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공간이 별도로 하나 있고, 그리고 메인 쪽에 보면 동측에 프리스티 전용 라운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제일 안쪽에 있는 그 날개 끝단 쪽에 서쪽, 동쪽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253번 게이트 앞에 있는 라운지가 기존에 그대로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추가로 확장이 돼서 공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우측편, 좌측편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긴 라운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프리티 동편에 있는 라운지를 찾아갔습니다. 253번 게이트 앞쪽으로 찾아와서 2층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면 중간에 이제 로비가 나오고, 신규로 생긴 곳과 기존에 있던 곳에서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신규로 생긴 라운지에 먼저 들어갔고요. 들어갈 때는 이제 티켓에 있는 바코드만 인식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고,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락커가 있기 때문에 뭐 짐 보관해 놓고 이제 편하게 이제 라운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여기서 뭐 근데 충전할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사물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음식 섹션들 쭉 들어오면 신규 라운지에는 라면 도서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존 라운지에 없던 섹션인데, 봉지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곳이고, 정말 다양하게 라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라면을 자판기에서 뽑아서 선택한 라면을 가지고 라면 끓인 기계 있잖아요. 그게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명들 선택해서 추가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른 라운지에는 없던 신규 섹션이고, 그리고 하티시 쪽에 오면 이렇게 액션으로 직접 현장에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구경할 수 있는 환경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기존 라운지에 없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과일들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즈들도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샐러드 같은 것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밴딩 머신들에서 음료들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추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리얼, 그 다음에 유제품들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피나 차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음료들 공간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비빔밥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섹션이 크게 구성되어 있고, 신규 라운지 가면 바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음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여기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하드리커부터 해서 와인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와인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는 칵테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맥주도 생맥주 3가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메뉴보다는 바 자체가 엄청 크게 잘 조성되어 있는 공간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신규 라운지의 이제 가장 큰 메리트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다른 라운지에 없는 이제 여기서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제 인생 네컷처럼 사진 촬영해서 실제로 출력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모바일로 전송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 기계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인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게임기를 이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인형을 뽑는 이런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라운지에 또 추가된 이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메뉴인데,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맞지가 않아서 뭐 참여를 해볼 수는 없었고, 이제 어떤 거 운영하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 초콜릿이랑 그 다음에 뭐 젤리들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이런 클래스 오늘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샤워 공간인데, 어메니티들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샤워 부스뿐만 아니라 이제 샤워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굉장히 여유롭게 빠져 있어서 장거리 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신규 라운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맞은편에 기존에 운영되던 라운지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다시 들어와 봤고요. 여기도 이제 음식 세션에는 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신규 라운지에는 이제 추가된 뭐 라면이라든지 기타 뭐 액션 코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확장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동편에 있는 2가지 라운지는 뭐 음식은 거의 뭐 동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라운지에는 이제 이런 휴식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제 다른 라운지에 비해서 여기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바는 메뉴가 동일합니다. 신규 라운지가 뭐 바가 크긴 하지만 다른 라운지하고 메뉴를 봤을 때 뭐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탑승장 근처에 있는 동쪽 가든 라운지 찾아왔습니다. 가든 라운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입장할 때도 이제 바코드 찍고 들어가면 되고, 여쭤보니까 중복 이용하거나 뭐 재입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은 한데, 다만 이게 라운지 대기가 많거나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면 입구 쪽에 라커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통화 부스 따로 별도로 공간 구성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음료 섹션 옆쪽으로 해서 컵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유제품들, 음료까지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 쪽으로 이동해 보면 이 음식 구성하는 공간 자체가 그 동편에 있는 그 공간 구성보다는 확실히 좀 규모가 참 작아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뭐 메뉴가 그렇게 뭐 더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해서, 좀 더 여유롭게 좀 조용하게 이렇게 이용하려면 뭐 이런 가든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용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음료 같은 것들도 거의 유사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뭐 바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음료나 뭐 이런 바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뭐 메인 쪽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가든 쪽으로 온다고 해서 뭐 그 메뉴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자, 이렇게 가든 동쪽에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여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서쪽도 가보자. 이제 그래서 서쪽 가든을 가는 길에 가볼 수 없는 입장할 수 없는 마이클럽 라운지 이제 간판만 구경하고 나왔고요. 이게 서쪽 가든 라운지 이제 찾아온 겁니다. 253번 제일 복잡하다는 곳에서는 대기 안 하고 바로 들어갔었는데, 서쪽 가든 라운지 들어왔는데 이제 대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입구 쪽에 락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제품류, 그 다음에 컵라면, 음료 이렇게 구성은 거의 동일하고, 확실히 그 253번 쪽에서 봤던 그 음식 구성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든 쪽에서 이게 음식 공간을 만나게 되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바 메뉴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4군데 중에 3군데의 라운지 이용을 해보고 이제 탑승장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대한항공 그 라운지 운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앱에서 보면 뭐 복잡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카운터에서도 상담 받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안내를 해 주셨는데, 또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게 딱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면 그 프리시 동쪽 라운지를 이용해 보는 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더 뭐 다양한 것들 이용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하고, 다만 그 라운지가 주로 이제 복잡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이용을 하려면 뭐 가든 쪽 동서 양쪽 끝단에 있는 뭐 라운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탑승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 주셔가지고 진짜 여유롭게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내식은 샌드위치 나왔고요. 이 샐러드용 이 드레싱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한 첫 번째 날, 인천에서 후쿠오카까지 비행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후쿠오카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